결혼하면 돈이 더 빨리 모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월 600을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맞벌이를 해도 통장은 불안하고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빠듯하다고 느끼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투자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못 고치면 QLD TQQQ를 사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반대로 이 구조만 제대로 잡으면 같은 월급으로도 자산 증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결혼 초반, 아이 없을 때, 맞벌이일 때,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벌고 소비를 한 집으로 묶고 저축률을 끌어올리고 그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육아가 시작되고 선택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구조를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 2년에서 5년은 행복한 추억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자산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둘이 벌기 시작하니까, 둘 다 수고하니까, 신혼이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출을 정당화합니다. 집도 예쁘게 꾸며야 하고, 가전도 맞춰야 하고, 식비도 올라가고, 주말마다 보상 소비가 붙고, 교통비도 늘고, 각자 생활비도 줄지 않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2개를 운영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결혼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수입은 합쳐졌는데 소비는 안 합쳐진 겁니다. 주말 부부는 이 문제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돈의 구조는 사실상 따로 사는 것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신혼집이 있고 남편은 지방에 따로 거주하고 이동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어가고 관리비가 2번 나가고 식비도 중복되고 외로우니까 배달과 술값도 늘고 주말마다 만났으니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비가 또 붙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고정비가 부부의 자산 형성을 질식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면 신혼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있어 보이는 삶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있어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둘이 함께 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서울의 비싼 신혼집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결혼했는데 친정에서 출퇴근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남편이 올라오면 머물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남들 다 아는 신혼의 형태를 놓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은 여기서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 결혼 초반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지금의 낭만이 평생 이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의 낭만 때문에 미래의 선택지를 잃어버리면 그 대가는 몇 년 뒤에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 비싼 신혼집을 유지하면서 저축이 무너지면 아이가 생겼을 때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육아가 시작되면 돈은 더 들고 시간은 더 없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공격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예쁜 집보다 강한 구조가 먼저입니다. 저는 여기서 QLD TQQQ를 왜 연결하느냐?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마치 인생 역전 버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QLD TQQQ는 구조가 잡힌 사람에게는 자산을 가속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구조가 망가진 사람에게는 불안만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는 매달 꾸준히 넣을 수 있는 현금 흐름,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멘탈,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는 생활 구조가 있어야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월 620을 멉니다. 저축률이 50%면 매달 300 이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이 1년이면 3,600, 2년이면 7,200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성과급, 기타 현금 유입까지 합치면 초기 투자 종잣돈은 꽤 빠르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 시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QLD TQQQ를 장기 분할로 운영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당기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인데 주거비가 2군데로 나가고 교통비가 많이 들고 감정 소비까지 붙어서 저축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매달 남는 돈이 너무 적으니 QLD TQQQ가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도 못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결국 좋은 도구를 나쁜 타이밍에 쓰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혼 후 경제력이 급상승하는 부부는 더 많이 버는 부부가 아니라 버는 돈이 자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부부입니다. 결혼의 진짜 힘은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를 1.5배도 아니고 가능하면 1배 안쪽으로 묶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버는데 생활은 1인분 조금 넘게 하고 남는 돈을 자산으로 밀어넣는 부부가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첫째는 주거 구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울 신혼집이 정말 필요한지,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몇 년 뒤로 미뤄도 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아내는 수도권에서 직장이 있고 주말 부부가 불가피하다면 서울의 신혼집은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낭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순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신혼의 모양을 먼저 만들지 말고 신혼 이후의 인생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저축을 남는 돈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떼어놓는 구조로 바꾸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평생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들어오면 투자금과 저축금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부부는 처음엔 조금 답답해도 결국 자산이 쌓입니다. 부부 공동계좌 하나를 중심으로 고정비, 생활비, 투자비를 명확하게 나누셔야 합니다. 이걸 흐리게 하면 서로 열심히 버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신혼의 보상 소비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외식해야 할 것 같고 힘들었으니까 좋은데 가야 할 것 같고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더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붙으면 지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부부는 이런 감정을 소비로 풀지 않습니다. 미래 계획으로 풉니다. 우리는 지금 고생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훨씬 넓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확신으로 버팁니다. 그게 진짜 팀입니다. 넷째는 QLD TQQQ를 목적이 아니라 엔진으로 보셔야 합니다. 목적은 아파트 한 채일 수도 있고 아이 낳고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일 수도 있고 더 빠른 자산 증식일 수도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엔진이지 구조를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구조를 정리하십시오. 어디를 줄일지, 어떤 비용이 새고 있는지, 얼마나 자동 저축할 수 있는지, 부부가 같은 목표를 보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는 공격 자금을 가지고 QLD TQQQ를 분할 매수하십시오. 이 순서가 맞습니다. 다섯째는 서로를 설득하지 말고 같은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부부는 감정으로 대화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같이 보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매달 한 번,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소득이 얼마였는지, 고정비가 얼마였는지, 변동비가 얼마였는지, 저축률이 얼마였는지, 투자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만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줄고 팀워크가 생깁니다. 부부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집도 잡고 인테리어도 하고 차도 바꾸고 청약도 준비하고 투자도 하고 아이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걸 한 번에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다 흔들립니다. 자산 형성은 멋진 계획보다 버티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몇 개를 지키는 겁니다. 저축률, 고정비, 현금 흐름, 투자 원칙, 그리고 부부의 합의. 이 5가지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혼을 너무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2년에서 3년만 현명하게 버티면 그 뒤에 10년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감정대로 쓰면 그 뒤에 10년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잠깐의 분위기보다 오래갈 안정감을 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가 먼저입니다. 생활비가 불안하고 고정비가 과하고 주거 구조가 꼬여있고 매달 투자금이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QLD TQQQ를 하면 하락장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정비를 낮추고 저축률을 높이고 매달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에게는 QLD TQQQ가 자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강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 후 경제력이 급상승하는 부부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돈을 쓰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돈의 방향을 통제하는 부부입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됩니다. 주말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덜 화려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통장에 남는 숫자이고 그 숫자가 자산으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결국 부부를 지켜주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있으면 싸움도 줄고 삶도 안정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경제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둘이 벌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둘이 번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막는 것입니다. 주말 부부라면 감정적으로 아쉬워도 주거 구조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고 공동의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QLD, TQQQ 같은 성장 엔진을 붙이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부부는 사랑만 하는 부부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부부입니다. 지금 힘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기회입니다. 아이가 없고 둘 다 벌고 있고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이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몇 년만 제대로 해내면 나중에는 그때 조금 불편했던 것이 인생 전체를 바꾼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결혼 후 경제력이 급상승하는 부부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구조를 바꾸고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남들보다 빨리 자산으로 연결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예쁜 신혼보다 강한 구조, 순간의 만족보다 자산의 속도, 막연한 희망보다 숫자로 보이는 계획, 그 위에 QLD, TQQQ를 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은 돈이 새는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이 가속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